강원 중심 뉴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5일 도내 18개 시군에 코로나19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도내 18개 시군에 이날 1차 백신 수송을 마치고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춘천과 원주, 강릉과 속초, 삼척과 고성, 동해 등 7개 지역에서 접종이 시작되고 태백과 횡성, 정선과 철원, 인제는 다음 달 2일부터, 양구와 영월은 다음 달 3일부터, 화천은 다음 달 4일, 양양은 다음 달 8일에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 지역 코로나19 백신 1분기 접종 대상자 중 93.8%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춘천시는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440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93.8%인 2,288명이 접종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봄내 체육관에 설치 중인 백신 접종센터는 다음 달 15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접종센터 운영 전까지 각 시설별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춘천 지역 1호 접종자는 춘천시 노인전문병원에 입원 중인 53살 김영선 씨로 확인됐습니다. 23일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된 원주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하던 닭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인 것으로 확진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4일 해당 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인 H5N8형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것은 지난 2017년 1월 이후 4년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3일 예방을 위해 해당 농가 산란계 17만여 마리를 살쪄보냈고 반경 10km 내 132개 농가의 닭과 오리 10만 8천 마리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24일 오후 강릉 포남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시민들이 놀라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건물 철거 공법으로 사고는 아니라며 인근 건물도 철거돼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강릉시가 포남동 일대 침수 예방을 위한 포남 빗물 펌프장 증설 공사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만 불면 운동하기 제일 좋고 요즘에 집에만 들어앉아서 모두 전부 했는데 나와서 이렇게 다니니까 이제 좀 생활기가 좋아지네요.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가 올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초 역사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도심 공간 단절과 경관 훼손 등의 우려로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 증가로 개통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연결하는 동서고속철도. 춘천부터 속초까지 93.7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착공해 2027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사업비도 2조 2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착공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속초 도심선로가 지상화되면서 도심을 가르고 경관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고속철 역사가 들어설 일명 소야벌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지상으로 역사가 들어올 경우 속초 시내는 동쪽과 서쪽으로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상화가 추진되면 주거 밀집 지역인 이 구간에 최대 12m 높이의 교량 5개가 설치됩니다. 속초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속초역 건립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 제진을 연결하는 동해 북부선 설계가 진행 중인 만큼 두 노선의 역사를 통합해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속초시 입장에서는 어떤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지금 지상에 그대로 설치하는 게 좋다는 부분과
속초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외곽으로 나가든지 반지하나 지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이 상충되기 때문에 관건은 예산입니다. 주민들의 뜻대로 지하화나 반지하화를 추진하게 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통 시기도 예정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총 본예산 대비 예산이 그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20% 이상 증가하게 되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지금 조기 착공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속초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동서고속화철도.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키고 교통망 확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지역 상생을 위한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기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을 만나 산림항공본부의 주요 사업과 산불 예방 대책 등에 대해 들어봅니다. 예, 산림항공본부는 산림청 소속 기관으로서 1971년도 창설이 되었는데요. 주요 임무는 산불 진화, 또 산림병해충 방제, 또 산림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좀 실종되시는 분들, 또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 인명구조 활동들, 다양한 또 이렇게 화물 운반 그런 업무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는 원주 호저면에 모의비행 훈련센터를 조성을 합니다. 모의비행 훈련센터는 직접 헬기 운영들을 통해서 조종사들의 능력을 배양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또 항공기 소음, 값비싼 유류를 사용하면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예산도 또 많이 소모가 되고 여러 가지 또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의비행 장치를 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쪽 지역에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활하게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요. 두 번째는 DMZ 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을 합니다. DMZ 지역은 산불로부터 발생을 할 경우에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철원 지역의 산림항공관리소를 조성을 한다고 하면은 DMZ 군사 시설 또 인근의 민가 지역들을 산불로부터 방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산림 부문에서도 드론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산림항공본부가 드론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산림 부문에 드론 교관들을 양성하고 또 산림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지자체 공무원들 또 저희가 또 능력을 또 교육 능력을 확장을 해서 민간 희망하는 분들한테도 드론 조종 교육들을 시킬 계획입니다. 도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척에서 최근에 산불이 있었고요. 또 낙산사 산불이 또 생생한 양양에서도 발생했고 정선 지역에서도 발생했고 또 다른 지역인 또 안동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산불 발생의 위험은 건조한 날씨 또 강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위험들이 고조가 되는데요. 또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산불 발생들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요. 산불 예방 조치들 당국에서도 취하고 있지만 이런 산불 발생 안 되는 데 있어 안 하도록 우리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농철에 소각 행위들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입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담뱃불이든 화기들을 많이 소지하는데요. 화기 소지를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이 또 발생할 경우에 신고하고 또 산불로 인해서 또 피해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도 산불 재해 스마트 앱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산불 발생 시에 대응하는 데 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공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 지역인데 강원도가 또 공교롭게도 산불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매년 봄철 특히 대형 산불 위험들이 있는데요. 최대한 산불 예방 조치들을 하고 또 산불 발생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에 신속히 대응해서 산림 피해도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과 재산 피해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항공본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도민 여러분도 산불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에 참여를 협조 요청드립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오는 28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26일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관련 행사장과 무속행위 예상 지역에 산불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달집 태우기를 하거나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서만 7건의 산불이 발생해 최근 10년 평균 대비 66%가 증가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5억 달러 달성으로 정했습니다. 강원도는 25일 춘천에서 2021년 강원 수출 전략회의 및 비전 선포식을 갖고 올해 수출 목표인 25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온오프라인 수출 마케팅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등 새로운 마케팅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전국 최초 온라인 종합 마케팅을 위한 글로벌 스튜디오 강원 라이브를 운영해 해외 온라인 마케팅 강화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개척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도내 수출액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20억 9천만 달러, 지난해 20억 2천만 달러 등 3년 연속 2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정선경찰서는 지난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현금 보관함을 훔쳐 달아난 일당 중 한 명인 페루 국적의 A씨를 오는 26일 스페인에서 국내로 송환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복사한 열쇠를 이용해 슬롯 머신에 있던 현금 2,4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태국으로 출국해 도주했다가 공범 1명과 함께 스페인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홍콩 국적의 공범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이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음 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칩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하교 시간인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집중 단속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범칙금과 과태료가 현행 일반 도로보다 최대 3배로 오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올해 신규 공무원 320명을 채용합니다. 소방청이 공고한 올해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 시행 계획을 보면 강원 지역은 남성 205명과 여성 15명, 경력 채용 100명 등 모두 320명을 뽑습니다. 지난해 4월 국가직 전환에 따라 올해 신규 채용부터는 소방청이 주관합니다. 이에 따라 거주지 제한이 폐지되고 중복 응시 불가 등 응시 환경이 변했습니다. 헬로티비 강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